배열을 마저 끝내고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열을 마저 끝내고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포인트가 사실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차근차근 하면 사실 포인트 자체는 복잡한 건 전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배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계속 한번 봅시다. 근데 일단 뭐 배열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뭐 크게 복잡하지 않죠. 우리 이미 저 리스트에서 배웠던 파이썬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배열이라는 내용 자체는 복잡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변수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를 100개를 저장을 할 거예요. 100개 저장하고 싶은데 그 변수 100개를 만들려면 100개를 저장하려면 따로따로 저장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저장한다.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변수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든다. 포인트 말고 배열을 이용해서. 자, 쭉 봅시다. 자, 배열 만드는 방법, 배열 선언하는 방법, 뭐 배열을 선언하면 이렇게 연속된 공간으로 배열이 만들어지고, 배열 각각은 어떻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인덱스는 반드시 0부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살펴보고, 오케이. 자, 부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배열을 만든 공간이 있으면 그 배열을 만든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에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읽어오려고 시도를 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변수에 액세스를 하려고 읽거나 쓰려고 시도를 하면 안 되듯이 배열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만큼만 선언했으면 이 크기를 초과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뭐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들, 배열 초기화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봤죠.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들. 자,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들 쭉 봤어요. 네. 그래서 배열은 잠깐만. 배열은 복사가 안 되죠. 배열은 복사가 안 된다. 김영우, 그럼 배열을 복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열을 복사를 하려면?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인데. 정답은? 다음이 그게 없구만. 마이크 안 된다고. 강동희? 예, 배열은 복사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복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번복 구조를 사용해서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복사해 줘야 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 오케이. 네. 그쵸. 사실 뭐 이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하나 배열의 각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복사해 줘야 되죠. 배열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을 비교할 때도 요소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줘야 돼요. 배열 비교할 때도. 맞나? 배열 비교할 때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주사위 던지기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주사위 던지기까지. 자, 주사위 던지기까지 하고 아마 여러분들 실습을 해서 결과물을 다 봤을 거라고 보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배열 앞에까지.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까지. 손시원? 예. 자, 이
이 문장에서 이제 보이죠 화면? 네, 보입니다. 네, 자 봅시다. 자,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을 연산을 하려면은 연산이 맨 먼저 뭐부터 돼요? 어, 그, 그거, 무작위, 그거 뽑아내는 랜덤부터, 그것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6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했는데 왜 몰라? 지금 다 했잖아. 아니 아, 지금 이거 한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본인.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했잖아 지금. 네, 그거 다음에 이거 그, 했으면 이제 이걸 해야지. 이 연산을 해야지 이 연산을. 아,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일씩 더하는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치. 맨 아,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것 근데 때문에 살짝 헷갈려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답이. 아, 네, 지금 봐봐. 자 네, 봅시다. 자 왜 이거부터 먼저 하냐면 이 네, 가로 열고 닫고 대가로 열고 닫고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우선순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음, 없는데 이 테이블을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연산자가 이 연산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사실 하나 더 있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가 예를 들어서 변수 a가 있으면은 a 플러스 플러스 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 연산자를 a 뒤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개 차이점 알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은 얘는 우선순위가 이게 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전위 정감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변수 앞에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후위 정감 연산자. 그러니까 변수 뒤에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변수 뒤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연산을 나중에 하겠다. 후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연산 다음에 하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B는 이퀄이 아니죠. 어사인먼트죠. 대입하고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A를 B에다가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플러스를 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B 어사인먼트 하고 이 문장이 있으면은 자, 이 A 값을 이퀄 플러스 플러스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하겠다. 자, 그런 의미로 전위, 후위라는 의미를 붙였고 그래서 뭐 이게 좀 더 알기 쉽게 앞에다 붙였고 얘는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뒤에다 붙인 거는 전위라고 하고 우선순위가 2번에 있어. 그래서 이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더 높고 이게 앞에 있으면은 우선순위가 더 낮아요. 그냥 이 우선순위가 낮죠.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죠. 배열 인덱스. 이거부터 먼저 할 건데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배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든지 4라든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숫자 나온 걸 가지고 인덱스 좀,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 결과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 가로 열고 닫고 3 오케이. 그럼 프리크 3 하면 얘가 어딘가에는 이 0, 1, 3 해가지고 배열 0, 1, 2, 3, 4, 5 이게 이제 배열 인덱스라는 뜻이니까 이 배열 중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 왜냐하면 얘가 우선순위가 더 낮으니까 이것까지 공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가서 뭘 하라고? 플러스 플러스 하라는 거죠. 그러면 값을 여기 전가시키겠다. 뭐 1이었으면 2로 바꾸고 2였으면 3으로 바꾸고 자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계산해서 이제 뭐 주사위를 사실 이제 1000번, 10,000번 돌리는 거죠, 10,000번. 이렇게.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연산자 우선순위 테이블을 보고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순서를. 오케이. 됐나요? 방금 내가 시원이한테 물어봤네. 손시원? 아,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아는 거 맞지? 네.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응용을 좀 배웠으니까 응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극장 예약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극장 예약 시스템.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한 극장 예약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좌석이 10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해야 되죠. 어, 예약을 할 건데 그 극장이 좌석이 10개밖에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된 좌석이 예를 들어서 좌석이 예약돼 있으면은 그 예약돼 있다는 표시를 우리는 거기에다가 배열에다가 1을 표시할 거고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0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10개짜리 배열이 있을 거고 0부터 쭉 해가지고 5번까지 배열이 있을 거고 자 이게 이제 좌석 번호예요. 자 좌석 번호 2번 좌석이 예를 들어서 방금 너가 예약했어. 그러면 얘를 1로 바꿀 거고 나머지는 디폴트 기본값이 다 0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또 나는 여기 9번 좌석 예약할 거예요 하면 9번 좌석 1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0, 1, 2, 2번 좌석 예약할 거예요 라고 와서 보니까 2번 좌석 이미 예약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좌석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알려주고 다른 번호로 스택하게끔 해주면 돼요. 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예약이 오케이,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할 때부터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예. 좌석 이렇게 알려줘. 그리고 좌석 번호 알려주고, 이 밑에는 예약된 상태를 알려줘.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비어 있죠? 몇 번째 좌석 예약하시겠습니까? 나 1번 좌석 예약할게요. 예약되었습니다 하고 좌석을 예약됐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끝난 거죠 한번. 그리고 또 다음 사람한테 예약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예약하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줘요. 오케이 이만큼 되는데 나는 1번 좌석 예약할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 1번 좌석은 이미 예약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선택하 세요.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사실 뭐 만들어 본다는 게 이제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한 가지 더 있으면 사실 여기 배열 인덱스로 보면 사실은 이게 0, 1, 2, 3, 4 해가지고 9로 가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0, 1, 2, 3, 4지만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뭐 1, 2, 3, 4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 얘가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그래서 반복문. 뭐 계속 받을 거죠. 사용자가 이제 예약을 하는 상황 때까지 계속. 사용자가 예약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예약하겠다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했어. 그러면은 그럼 너 뭐 몇 번 좌석 예약할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면 나는 사용자가 이거 I 번째 쓸 거예요. 그러면 I 번째가 좌석 번호가 맞으면은 좌석 번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석이 뭐 0부터 9번까지 있는데 사용자가 뭐 100번을 예약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좌석 예약하고 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미 100번 또는 이미 그게 뭐야 공간이 예약되어 있다. 그러면 또 뭐 예약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동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여러분들 그 자료에 있죠? 저기 실습 자료에 실습 자료를 보고 지금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대로 가지고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뭐지
사용 기한 종료됐다고 하는 친구들은 로그인을 지도를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실습 부분, 극장 자세 예약하는 부분을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네. 자, 이게 뭐 타이핑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1, 2분만 안에 마무리를 해봅시다. 1, 2분 안에. 한 2분.
자, 다 해봤나요? 정도윤? 네, 잘 네, 되나요? 네, 오케이. 뭐, 저기 뭐야. 이대로 출력 형식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여기 있는 대로? 네, 네. 자석 물어보고, 네, 어떤 번호 예약할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복잡한 게 사실은 별로 없죠? 이제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계속 물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루틴으로 반복문이 계속돼서 그렇지, 사실 복잡한 거는 사실은 크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부분들. 자,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예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예약되어 있으면 뭐 예약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예약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값으로 특정한 공간을 어떻게 실제로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예약을 우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자, 오케이. 뭐 특별한 내용 뭐 없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이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제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함수 하나에서 배열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메인 함수가 있고, 어떤 다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배열의 경우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 전달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배열은, 예를 들어서 배열을 가지고 함수 호출한다. 함수 호출할 때는 이 원본이 가는 거예요. 원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본이 가는 게 아니다. 사본이 가는 게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어, 메인 함수에서 어, 예를 들어서 sum a, b 하고 a에는 5, b에는 뭐 10이라는 어떤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void 있고 sum 있고 int 어, int i, int j라는 예를 들어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sum은 i 플러스 j,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a라는 변수를 가지고 호출할 때 이렇게 값을 넘겨주죠. 값을 넘겨줘요. 근데 값을 넘겨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a 안에 실제로 A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 값은 예를 들어 함수 호출할 때는 이 값이 5라는 값이 이 int i, 이 sum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int i에 또다시 공간이 만들어져요. i라는 공간, j라는 공간. 그래서 이 값이 복사가 돼요.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5, 10이라는 값이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가 되어서 넘어가는 우리는 함수 call by value라고 불러요. 뭐 값에 의한 값에 의한 호출. 뭐 조금 뒤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올 건데, 자,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이 매개 변수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남겨줄 때는 값이 복사가 돼요. 근데 배열은 예를 들어서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배열은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참조가 돼요. 참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열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메모리,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특정 공간이 있으면은 이 예를 들어서 배열이 만들어져 있어. 이 배열이 있는 위치를 얘한테 알려줘요. 대신에 이 배열에 있는 것, 이 배열을 통째로 복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이 배열이 있는 곳에 위치만 알려준다. 위치를 알려주면 이 함수에서는 이 위치를 참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조의 의한 호출 또는 call by reference라고 불러요. call by reference. 참조의 의한 호출이라고요. 자,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배열은 함수에서 인자로 넘길 때는 원본이 전달된다. 다시 얘기하면 원본이라는 얘기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본이 그리고 위치를 알려준다. 위치를 전달한다. 위치를.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배열과 함수 이제 뭐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열을 만들고 배열 안에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5까지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뭐 있고, 자, get average 함수 호출을 할 건데, 이 스코어라는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을 인자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코어라는 이름만 넘겨주는, 이름만 넘겨줘요. 이름만. 그러면은 이 스코어를 이름만 넘겨주고 실제로 함수를 받는 부분, 함수를 받는 부분에서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자, 내가 이 매개 변수를 받을 거는 이 인티저의 배열을 받을 거야. 라는 뜻으로. 근데 이제 뒤에 이 배열의 크기는 모르겠지만 대신 배열을 받을 거야 라고만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배열을, 그러니까 원본을 받은 거죠. 사실 위치를 받은 거죠. 위치를.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연산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막 접근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접근하고 있는 거는 사실 위에서 알려줬던 이 얘의 배열을 그대로, 그러니까 얘의 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배열을. 그래서 어떤 다른 복사된 게 아니고 얘의 배열을 지금 그대로 여기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어딘가에 얘를 스코어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스코어라는 배열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 메모리가 0번째,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뭐 이게 이제 메모리 주소가 되겠죠. 메모리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번지 이렇게 있는데 이 얘는 2번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스코어라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이 배열을 넘길 때 여기죠. 배열을 함수로 넘길 때 나는 원본 또는 위치를 넘겨줄게 라는 뜻으로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원본 또는 위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수는 뭘 넘겨준다고 그랬죠? 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복사본을 넘겨주는데 배열은 원본을 넘겨줘요. 다시 얘기하면 원본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위치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 값을 이대로 위치를 알려주고 얘는 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면 위치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이 위치에 가서 이 위치에서 그냥 바로바로 직접 읽고 쓰고 할 수 있겠죠. 이 위치에서 읽고 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에서는 그냥 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위치에다가 읽고 쓰고 해요. 읽고 쓰고 그리고 이 함수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위치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배열을 만든다. 자, 이 방법을, 이 내용을 좀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지금 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실습을 해서 결과가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이 내용은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열이 인수인 경우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원본이 전달됩니다. 원본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원본, 위치가 전달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배열의 위치. 그리고 배열의 위치를 이 매개 변수로 할 때는 이거 약속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int scores 배열. 근데 이 안에 있는 거는 비어있는 빈 배열 인덱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배열을 여기서 인자로 받을 거야. 배열의 위치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자, 이거는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메인 함수가 있고, 뭐,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배열을 만들었어요. 배열을 만들었고,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print array, 만든 배열에, 여기 어떻게? 이름만 남겨주는 거죠. 배열의 이름만. modify array, 뭔가 또 함수가 있겠죠, 뒤에. 이름만 남겨주고, print array, 이름만 남겨주고, 어떻게? 크기도 알려주죠. 여기서 크기도 알려주죠. 크기를 알려줘요. 배열의 크기 몇 개예요? 그러니까 7개죠. 이 요소가 7개니까 크기를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면 이 함수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modify, 이것부터 봅시다. print array. print array는 자, 매개 변수로 받을 때 어떻게? integer. 자, 배열을 받을 거다. 근데 이 인덱스는 비어있는 걸로 받으면 되겠죠. 비어있는 걸로. 그리고 사이즈. integer. 실제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이름으로, A라는 이름으로 위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A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출력만 해주면 된다. 출력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modify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호출할 것이고 있네요. 이
배열을 넣어서 실제로 이제 이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똑같죠. 이 매개 변수를 받는 건 똑같아요. 인티저 a 매개 변수를 받았어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거 해봤잖아. a 이만큼부터 먼저 하면 이 위치 알아내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플러스 플러스 시키겠죠. 자, 그래서 하고 또다시 출력하면 그렇죠. 실제로 원래 배열이 초기 값이 이거였는데 하나씩 증가시키니 값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을 우리가 함수로 넘길 때는 이런 원본을 넘긴다. 그러니까 원본을 넘긴다는 게 위치를 넘겨줘서 다른 함수에서도 그 함수를 그 배열을 다른 함수의 그 핵심은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키포인트는 핵심은 다른 함수 다른 함수에서 배열을 읽고 쓰게 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런 규칙을 좀 따라줘야 돼요. 매개변수 이렇게 만들어주고 함수 호출할 때는 어떻게 이 배열의 이름만 이렇게 남겨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배열을 함수로 인자를 통해서 다른 함수로 이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오케이. 특별한 건 아니고, 뭐, 우리 우리 배웠죠, 사실. 컨스트라는 걸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컨스트를 키워드 앞에다 주면, 내가 어떤 배열의 강요소들을, 그러니까 변경시키지 않을 때에는 컨스트를 앞에다 키워드를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혹시나 실수로 프로그래머가 배열에 있는 값을 혹시나 실수로 바꿀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컨스트를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배열에 있는 내용을 절대 못 바꾸게끔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2차원 배열 소개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 건데 자, 이제 2차원 배열을 한번 봅시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뭐 사실 특별한 거 없죠.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은 그렇죠. 선형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2차원 배열은 뭐다? 행렬이 있는 거죠. 행렬. 이렇게. 그래서 3개의 행이 있고 이렇게 행이 있고 어떻게 열이 또 있는 거다. 5개의 열이 있는 거다. 2차원 배열을 만들려면 우리는 int 배열명 그리고 대괄호 열고 닫고를 2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행의 개수, 뒤에 거는 열의 개수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1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3차원 배열 만들 수도 있죠. 3차원 배열도. 네.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는 앞에서 봤듯이,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을 가리킨다. 행열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S1, 2차원 배열 1열의 2행, 1행의 2열 하면, 이게 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게. 1,2, 1의 2행의 2열. 얘를 액세스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하나 더 얘기하면, 좀 엄밀히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메모리 구조가 이제 좀 자주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C 언어는 포인트를 다루고, 배열도 사실은 포인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보면, 안에 D램이 있죠? D램이 있는데, 그 D램이 이제 보통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D램은 주소가 있어요. 1, 2, 3, 4, 5, 주소가 있어요.
근데 2차원 배열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한 행, 사실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은 5개 있는 거죠. 하나, 0, 1, 2, 3, 4, 5, 4, 5, 4, 5까지가 있지 않구나, 이제. 어쨌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인데,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행별로 하나의 행이 먼저 쭉 이렇게 나열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나열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00, 다시 01, 02, 03, 04, 05, 06, 그리고 10, 11, 12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기로는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실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컴퓨터 내부 메모리에는 이렇게 쭉 어떻게 선형적으로만 이 배열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부분을 좀 해볼 건데, 자,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잠깐만. 좀 쉬었다 합시다.